저희가 멀리 가려면 군자금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담화. 자, 한 번에 오늘 딱 떨어지게 갔습니다. 어제 네네. 빠밤 이거 안 할 줄 알았지. 이 빠밤을 은근 또 중독성이 있다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네네. 했습니다. 네. 어제 미디어 담화, 네. 담화가 아니라 담화입니다. 담화. 유튜브 시대라는 게 어제 제가 사실 그 고기 굽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가수 성시경 씨가 갑자기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도 응.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이제는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 고기 이렇게 굽는 그 프로그램인데 유튜브 개인 채널인데 네. 거기 성시경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보니까 200만이 넘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가 한동안 사실 뉴스 비평을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줄었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네. 2주 정도 하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 다시 시작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꾸준하게 이번에는 제가 민동기 국장 웃음 위에 올라타고 웃음 위에 올라타고 여러분들 편하게 오랫동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화. 네네. 어떤 담화거리를 가져오셨나 했더니 진짜 화나는 담화를 가져오셨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네. 이게 정말 사실일까를 여러 번. 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아니면은 옛날 거든가. 네. 옛날 거. 하지만 2020년 6월 21일. 그럼 이거 보고 또 한 번 더 놀랬어. 예. 와, 한 20년 전 뉴스인 줄 알았는데. 지난 19일 저녁 세종시 출입 기자와 네. 이른바 그 세종시 담당 대변인이 여기서. 네네네. 여기서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D일보 기자 2명이라고 하는데 D일보? 네네. 어딘지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고 하니까 세종시에는 또 그 충청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언론사들도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중앙 언론사인지 네. 지역 언론사인지 요게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D일보라고 돼 있고요. 술자리를 하다가 한 기자로부터 이 세종시 대변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이거는 심각한 폭행이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 폭행인 거죠. 그렇죠. 네. 심각한 폭행인데 이 정도 했으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본이죠. 이거는 네. 뉴스거리죠. 네. 기러기가 사람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밑에 보면은 네. 이 맞은 그 대변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류 있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네요.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대변인실 관계자 얘기가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광고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실무자와 상의하라고 했더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변인실 관계자 얘기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 대변인실 관계자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동기 부여 자체가 동기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 네. 동기는 부여에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빵 터졌는데. 어이가 없네. 요런 개그를 좋아하는군요. 어이가 없네. 신 PD가.
진짜. 근데 말을 까먹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저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소주병 아시죠? 소주병으로요 사람 여기를 때린다는 거는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이거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 실제로 꽃으로 한번 맞아봤는데 되게 아파요. 잠깐 상상했는데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줄기 같은 거 이렇게 딱 맞으면 꽃의 줄기가 항상 있잖아. 이게 딱 하면 아프더라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맞아봤어요. 확인, 팩트 체크. 아팠어. 많이 아파. 근데 이거 정말 광고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청탁이잖아요, 사실은. 청탁이죠. 그리고 기자들 뭐 지방에 가면 기자들이 보통 광고 영업도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쳐도 네. 이거를 실무자와 상의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얘들은 뭔가 술자리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싶었던 거지. 광고비 니네 안 올려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근데 저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원인도 좋지 않아. 이게 저는 이 방식이 절대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저도 기사를 써봤고 보통 저렇게 뭐 협찬을 해달라, 광고비를 올려달라 했을 때 지자체라든가 지역 그 군소 단위 도시에서 혹은 뭐 광역시에서 안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조져요. 조져. 이상한 걸로 막 조져요. 그러니까 사실 조질 건 되게 많아요. 네. 요즘은 웬만한 지자체는 다 야당 여당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 당에 가서 자료 좀 달라고 그러면 네. 더구나 이제 무슨 뭐 다 회의 같은데 다 안 들어가더라도 회의록 받아가지고 그냥 그럼요. 갈기면 돼요. 네. 되게 쉬워졌어 오히려.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 그 기자에 시달린 음. 그 관계자 공무원들이 제보를 합니다. 진짜 뭐 미디어오늘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다뤄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로 드문 경우거든요. 광고 올려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광고 올려달라고 해서 안 줬다? 에라이?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소주병은 펜보다 강하다. 그래서 펜으로 보통 조지잖아. 네. 근데 소주병은 펜보다 강하다. 완전 완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네. 진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워낙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니까 이 기사를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웃겼는데 어느 부분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도저히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못할 또 다른 문제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그만큼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 근데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는 네. 뭐 확대 그렇죠. 제의는 거 원치 않겠죠.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당해 기자, 네. 그 해당 기자는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이렇게 소주병으로 머리 까고 그럽니까 보통? 야, 뭐 소주병, 맥주병하고 막 탕탕탕 뭐 이래. 그러니까요. 나 이런 보통 이런 거 기자가 이제 취재에 들어가면 네. 멘트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재판이나 뭐 검찰 조사 같은 거 많이 받아서 기자분들이 자주 전화 와요. 네. 예, 장상진,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네. 많이 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면 네. 좋을까? 분명히 기자니까 준비를 했을 거야. 근데 준비한 답변이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네. 진짜 구립니다. 아. 네. 너무 구리고 네. 이런 쌍팔년대 거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 같은 그런 기사가 아직도 나는 현실. 이건 진짜 저는 이 미디어 담화를 네. 위한 네.
정말 딱 떨어지는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할. 이것도 뭡니까? 요거는 MBN의 어. 그 경제부에 있는 한 그 간부하고 기자들이 경제부 간부, 예. 경제부 부장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경제부장으로 떴던데. 네. 대기업 한 대기업 상무가 음. 포스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상무라고 네네. 나와 있던데요. 네. 그 저녁을 함께 했던 모양입니다. 음. 그런데 상무가 좀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잠깐만요. 요거 네. 요게 꽤 되는 술집 같은데 여기서 술값은 누가 냈냐고 댓글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아이. 제가 기자를 좀 아는데요. 네. 기자가 누구랑 밥 먹으면서 네. 밥값 내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네. 김영란법 때문에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기자 출신 정치가들 불러놓고 김영란법 적용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만 권리가 없다. 네. 그래서 우울하다. 네. 그랬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비웃었는데 네. 요게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MBN 경제부장이랑 포스코 상무가 술자리를 했으면 누가 돈을 냈을까? 포스코가 냈죠.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후속 취재가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네. 아무튼 일정이 있어서 귀가하던 상무가 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녁 자리를 하다가 저는 그럼 일정이 있어 이러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깨지지. 살짝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사실은 뭐 그렇죠. 아침 회의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네. 같이 갔던 응. 그 동석한 사람들이 상무님은 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래도 뭐 근데 이 MBN의 부장은 부장이 그러지 않고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포스코를 대표하고 MBN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상무가 기레기가 예의를 알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런 불만을 토로하자 네. 나가서 가고 있던 네. 상무가 네. 컴백 홈 유턴. 유턴. 여기 상무면은 회사 차가 나오나요? 상무 전문은 나오죠. 저는 나오는 안 걸로 나오는 데도 있을 텐데. 포스코 정도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게 대리로 갔다가 대리 기사한테 유턴하게 하면 추가 요금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일단 저 대리로 가다가는 유턴을 잘 안 하는데 네네. 요것도 사실 좀 궁금하네요. 근데 요거는 일단 하여튼 컴백해서 네. 일단 돌아왔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야. 와서 네. 뭐 좀 얘기를 좀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는 이 당사자끼리는 클리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언론사의 정보보고가 유포됐구나. 유포가 됐고 MBN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MBN은 지금 당장 회사가 전폐 위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0억을 간부들 차명으로 그렇죠. 자본금을 조달해 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군요. 예의 강좌를 하고 있군요. 밤에 술집에서. 근데 그러고 싶을까요? 근데 제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소시적에 네. 옛날에 그 가보경장 당시에 네. MBC 있을 때 네. 이런 자리에 쫄병 입장에서 많이 불려가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술자리 자체를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저는 여기 보면 MBN 경제부장과 네. 기자 3명. 그다음 저쪽 카운터파트에선 상무랑 홍보부장, 홍보부 소속 직원 2명. 총 8명. 그러니까 넷이야. 네. 그럼 대기업 상무가 가도 홍보부장이 있잖아. 자기랑 부장 다이다이가.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같이 술 먹고 뭐 지네끼리 사교하고 뭐 정보 교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경제부장이 예의를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홍보부장을 자기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상무 정도 돼야 자기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너 홍보부장이랑은 내가 술 못 마시겠다라고 하는 갑질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로도 이미 이 기자들이 과거에 그 소위 말하면 기레기 전성시대 때 관념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죠. 그나마 저는 좀 다행히 음, 1%의 희망이라도 본 게 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네, 하여튼 뭐 MBN 지부에서 경제부장과 대기업 사이 구성원으로부터 민원 제기 받아서 자사 부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군요. 기사 수정은 음. 수정됐네요 기사가. 그러게요. 이거는 오늘 제가 오전에. 지금 본 건데 기업이 대기업 임원이 언론사 쪽에서는 부적절한 게 분명한데 네. 대기업 임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특정됨으로 인해서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호소를 했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분명히 대기업 아까 포스코라고 포스코를 했는데 분명히 봤거든요. 네,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뒤늦게 기업명을 비공개 조치하기로 했군요. 그래서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우리 이미 기사를 저는 어제부터 봐서 아이고 그러게요. 전 당연히 이게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포스코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뒤늦게 네네. 조치한 것도 요것도 또한 우리가 모니터하는 언론의 행동들이니까 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얘기를 하는 걸로 네. 포스코인데 미디어 오늘에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네네. 서둘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는. 네. 자, 한결에 요거는 사실 내가 좋았어요. 요거는 사실 담화에서 살짝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뭐 TV 뉴스 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룰까요? 네네. 네. 어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핵심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지금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데 지금 대검에서 제동 걸고 있다.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윤석열 총장의 이 어떤 그 편파적인 수사 네. 그리고 종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이런 보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겨레 말고는 다른 데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거의 문제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도가 가면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한겨레가 무슨 4차원에서 이거를 판다라기보다는 어떤 개개별의 어떤 기자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좌우지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그럼 본격적으로 가짜 뉴스나 TV 뉴스 반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그렇습니다. 최측근 녹음. 네네. 진짜 의외의 핸드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백 기자. 그 저기 삼성 SDS랑 생파향 그 당사자. 그래서 그 삼성의 장학생으로 그렇죠. 이른바 삼성 대학 신문 기자이지. 네네. 영 삼성인가? 영 하여튼 그 이후로 계속 관리되어 온 거야. 그렇죠. 그 백 기자의 핸드폰에서 오디오가 나왔어. 네. 바로 한동훈과 그래서 이동재와 백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대검 쪽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돼 할 때 약간 놀랬다. 깜짝 놀랐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요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가짜 뉴스와 TV 뉴스 반이반이에서 여러분들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자협회 계속 똥볼 차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해야 된다고요? 네.
왜 이러니 한국 아니, 기자협회. 정청래 의원이 솔직히 그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요 3배거든요. 3배밖에 안 돼. 3배는 그렇게 위협적인 금액이 아니.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고발마트.com 네네. 써놓은 이유가 1억 2천 맞았잖아요. 네. 민사로. 아마 한국 언론사상 최대 규모로 네. 서해순 씨한테 제가 지금 물게 생겼는데 네. 사실 되게 아프죠. 아, 그럼요. 휘청하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의 진정성을 부인당한 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을 남겨놓고 있는데 언론의 진정성 문제 대단히 정체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존재감. 그렇게 1억 2천을 딱 맞고 나면 되게 아파요, 사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고발마트.com을 하겠다고 나선 건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해요. 제가 1억 2천 맞고 나서 다시 사실 고민해봤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겠는가.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언론 풍토, 기레기가 판치는 풍토 하에서는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한국 기자협회에서 1억 2천 맞은 기자도 지지하는데 한국 기자협회에서 반대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자협회의 한계라고 봐요. 결국 그 한국 기자협회가 2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속성이 있고, 과거의 역사성을까지 올라가 보면 이제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내왔는데, 최근 들어서 혹은 그 이전부터 전자가 좀 부각이 되고, 언론 개혁이라든가 언론 자정, 언론 뭐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비중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가 돼 왔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이런 걸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기자협회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에서 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네. 문제 기자협회 한국 문제 기자협회를 공식 창설할 계획입니다. 회장은 누굽니까? 회장은 시청자들이 정합니다. 일단 문제 기자로 한겨레에서 잘린 허재현. 네. 문제적 기자죠.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또 많은 기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주경제. 이름 뭐죠? 장용진 기자요? 장용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2천 먹은 네. 저 일단 3명입니다. 민동기 국장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없어요. 너무 깨끗해. 털어도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일단 3인이 문제 기자협회를 결성해서 더 문제가 많은 그 한국 기자협회를 세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는 겁니까? 안 씁니다. 여기 같이 앉아서 네. 한 카메라 앞에 이게 잡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요일 저녁으로 네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문제를 짚어드리겠다. 네. 한국 문제기자협회를 지금 발족시키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설립 허가만 나오면 됩니다. 네네. 네, 집주인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이사갈 네. 저희가 집주인한테 허락만 받으면 네. 한국 문제기자협회 이르면 다음 주 아.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발족이 되지 않을까. 네. 야, 요게 미디어 담화로는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비경쟁 분야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40개국 중 한국 언론 신뢰도 4년째 최하위. 저기 40개국만 해서 그렇지 네. 한 100개 하면 99위 아니면 100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팬데믹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했대요. 아니 그 전부터 엉망이었어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안 봐드려도 네. 여러분들은 무시 저뭐 뉴스야 뭐 이렇게 너무나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문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 기사가 또 있어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하는데요, 이거?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또 또 다 아는 줄 알았죠, 저는. 아니요. 그 미디어 전문 기자 그러니까 아니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 근데 저거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제 와이프가 아주 잘 알고 있죠. 한번 그럼 집에 가서 제수 씨한테 네네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미디어 뭐 하는 재단에 데냐고. 대해서 네. 자세한 내용을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등 16개 기관이 네. 공공기관 평가 네. 결과 D등급을 받았다. 꼴찌.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D등급 나온 이유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시청자들과 미디어 1인 미디어는 시청자이기도 하고 미디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인 미디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바로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중요한 저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동기 국장이나 저같이 시청자와 미디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뭐 하는지 모른다면 그렇죠.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 근데 아니야 다를까 D등급이래. 그래서 민동기 국장 사모님께서 재수 씨가 좀 잘 안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좀 조사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재 청탁도 제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담화는 사실 기본적으로 남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거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백파더. 저가 예. 요거를 요거. 그 마침 음. 쉬었습니다. 예? 주말에. 주말에 봤어요? 주말에 잠깐 쉬는 타임에 어. TV를 딱 켰는데 이게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3분 정도 봤나? 더 못 봤어? 못 봤어요. 재미없어서? 왜냐하면 라이브로 하던데 실시간 생방송이더라고요. 뭐 스텝 막 뛰어다니는 것부터 이거 뭐지? 첫방이라 그런가? 근데 탐만하고 그 뜨고 텀 뜨고 이래서 이거 방송용으로 맞든다 그러죠. 맞든다 그러죠. 이제 이거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돌렸던. 불편한 거지. 재미도 없고. 네네. 사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네. 이 백파더, 가드파더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네. 그래서 쫙 방송의 이른바 블루칩이라고 네. 불리는 백종원 씨가 나온 거야. MBC에 드디어.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C 박성재 사장이 스카우트 직접 네네. 섭외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예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사장이 스카웃을 했는데 네. 섭외를 했는데 그럼 좀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네. 그냥 너무나 비대면을 가져온 건 좋은데 너무나 방송 준비 허술하게 했더라고. 라이브는 너무 네. 무리였어요. 그저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냥 백종원 하나 갖다 놓으면 될까봐. 근데 너무나 보기도 불편하고 도대체 예능도 아니고 뭐 요리 프로도 아니고 네. 첫 시간이라 그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방송은 딱 보면 알거든요. 첫 방송 보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어렵겠다. 아무리 방송이라는 게 원석을 가져와도 예. 이게 안 됩니다. 이 시너지 같은 거. 사실 저나 민동기 국장이나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이 방송계 블루칩 아닙니까? 미디어 비평, 뉴스 비평계의 블루칩입니다. 네. 또 혼자서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다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케미칼이 맞아야 팍
빵 네.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터뜨려 주세요. 말 나온 김에 동기부여 해드릴까요? 동기는 부여에 있다고 네, 있는 것으로. 자,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나. 이 조합은요. 네, 양세발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백종원. 이 조합이 너무나 식상한 조합이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여기저기. 식상했고 너무나 인물에 의존했다. MBC가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 정도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딴 데서 이게 안 했기 때문에 네. 털사 트럼프가 네. 이제 대선 유세했죠. 네, 털사라고 해서 또 무슨 뭐 또 김어준이 관련됐나 제목에 털사 유세 그래서 뭐 털을 사라고 유세하나 아니면 뭐 김어준 뉴스인가 그랬는데 트럼프가 있더라고. 털사라고 하는 데서 유세를 했는데 100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장담했잖아요. 신청을 100만 명이 했다. 근데 2만 명이면 꽉 차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보면 2만 명이면 꽉 차는 건데 텅텅 폈어. 승질냈다면서요? 알고 보니까 K-팝 팬들이 예매하고 노쇼한 거야. 물 먹이려고. 그거를 뉴욕타임스가 썼대요. 네. 그래서 K-팝 팬들이 미국 정치에 수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어? 이야. 괜히 또 한국에 또 승질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뉴스 보면서 괜히 또 트럼프가 K-팝이니까 또 배우가 한국이고 한국 정부한테 뭐라 그럴까봐 네. 살짝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국제 정치학을 네네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가방끈이 깁니다. 네. 근데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그 스테이지 액터가 있어요. 네. 액터의 변화가 바로 국제 정치학 분석 단위의 변화입니다. 예. 과거의 국제 정치라고 하는 무대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액터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귀족들이 있었고, 네. 그 왕의 책명을 수행하는 전권 대사로서의 외교관들이 네. 또 외교가를 주름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카사노바, Do you know 카사노바? 카사노바 같은 사람도 외교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외교 과정에서 좀 그 자신의 다른 수완을 수완을 과도하게 발휘했다, 막 이렇게. 여하튼 카사노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외교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정당 외교, 문화의 외교 이렇게 분석 단위가 달라졌는데 이제는 K-팝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스타와 스타 팬덤이 국제 외교를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왕에서 K-팝까지 네. 엄청난 변화를 실로 지난 20-30년 동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국제 정치를 저처럼 왕과 외교관, 정당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국제 정치를 지금 모릅니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너무 빨리 변해서 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건 정말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K-팝이다. K다. 이번 대선에서 네. 엉뚱한 게 아니라 네. 돌발 변수가 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BTS가 지금. 네. 정통 정치학이라든가 뭐 대선 전략 이런 걸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BTS 진짜 한번. BTS가 아미라고 있잖아요. 네. 아미와 BTS를 모르면서 이제는 국내 정치와 대중문화와 국제 질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BTS와 아미를 너무 모릅니다. 음. 혹시 BTS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동기가 여전히 부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BTS 공부해야 됩니다. 아하. 네. 네. BTS는 일단 노래를 알아야 되는데. 노래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에 바로 문제가 아하, 발생됩니다. 그렇죠. 두 마디만 따라 불러도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네. 유튜브 무섭습니다. 자, 요 정도. 담화. 담화. 한 40분을 저희가 아이고. 자, 그럼 또 다음 코너 준비해 볼까요? 네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 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